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식입니다. 정훈 기자. 첫 번째 소식이에요. 원래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다선인 연장자를 추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압승을 한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내 경선을 치렵니다. 6선 당선인이 되는 추미애 조정식 의원 5선이 되는 정승호 오원식 의원 이렇게 4명이 국회의원 후보로 당내 경선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오늘 박지원 당선인 5선이 됩니다만 국회의장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당선인이 볼 때도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장 당내 경선이 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만한 상황인가 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으로 지금은 무소속인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은 해외 순방 중 이런 모습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제22대 국회는 정말 망했습니다. 망했다는 말이 정말 국회에 품격도 없고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의 리더인 국회의장 대한민국 서열 넘버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뽑는다면 정말 누가 되든 걱정스럽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사람 친명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는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헌 사항인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180석으로 낮추겠다. 개헌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공약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합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되면 무소속으로 당적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의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추미애 당선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다. 이게 국회의장이 할 소리입니까? 지금 국회의장이 되면 대선에 불출마의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까지 추미애 당선인은 표명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에 출마하겠다는 6선 조정식 의원 역시 비슷합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떠들고 다닙니다. 조정식 의원 대통령 거부권 재표결 의석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법력권 의석수는 192석 그러니까 180석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완력으로 자압하겠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재표결 의석수 조정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개헌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떠들고 다닙니다. 모르겠습니까? 친명, 개딸들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같은 당 후보로 등록한 오원식 의원도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는 위해 개헌에 앞장서겠다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국회의장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멕시코시티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소야대라면 야당의 안건 일방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지난 2년간 대립과 갈등 속의 정치가 국민 민생 문제에게 문의가 됐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도 박지원 당선인에게 계획섹스라는 소리까지 들을 만큼 지금 민주당은 이런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섹스라고 했던 박지원 당선인조차도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KBS 뉴스에 올린 글에서 박지원 당선인은 오늘 오후까지 많은 분의 고견을 들었다.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박지원 당선인도 이재명 눈치도 보고 아마 국회의장 추미애 당선인의 말을 비판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망했다. 내가 낄 때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 몫의 국회의장 선출. 이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투표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 개헌 사항을 이렇게 떠들고 다 있는 걸 보면 확실히 21회 국회는 국회의장 선출부터 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강남유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했다. 이름은 줄리였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오면서 대선 전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정말 김건희 여사에게는 치명적인 주장을 건넨 건지 정치가 뭐길래 이렇게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을 수 있나 이런 비판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거법 명예훼손을 제기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열린공감TV 등에서 했던 주장인데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강남유업소 술집에서 김건희를 봤다. 그 건거를 대라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는 건거를 대라고 했더니 한 피고인은 사진 한 장 현재로선 그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아무튼 지금 이 재판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근거 없이 이렇게 음해하는 이런 것들 이제 철폐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에서 이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로는 사진. 검찰은 줄리가 김 여사라는 근거는 김 여사 과거 사진 한 장이 기억 속 줄리와 일치한다는 것뿐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현재로선 사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라는 것도 유언복서에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사진 과거 사진 한 장이 기억 속 줄리와 일치한다. 이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재판장 11월 7일 열린 재판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안혜욱 전 한국초등학교 태권대혁명 회장 김 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4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과거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과거 사채업을 했던 김 씨는 1995년 12월 줄리라는 가명의 여성이 사채업 회사 사장과 서울 강남구 라마드라 내상소 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주장을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줄리가 김건희 여사와 동일인물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줄리라는 인물이 실제한다고 전제했을 때 줄리와 김건희 여사가 같은 인물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인터뷰에서 최모 감독이 김 여사 과거 사진 6장을 제시하자 그 가운데 하나를 줄리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줄리를 기억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봤었고 특이한 얼굴이라 기억을 안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방송 내용으로는 최 감독이 김건희의 대학 진학 연도를 설명하는 등 증인이 말하는 줄리가 김건희가 맞다는 걸 전제로 대화를 계속한 거로 보인다. 그런데도 김건희가 지목한 김건희라고 지목한 구체적인 근거는 증인의 기억이 한 장의 사진과 일치한다는 것뿐이냐고 물었습니다. 줄리가 존재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 줄리가 김건희 여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사진 한 장뿐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현재로서는 사진이죠라고 인정했습니다. 줄리가 2명이 있을 리도 없고 그쪽에 알만한 애들에게 줄리에 대해 물어본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현재 모습을 줄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방송에 나온 경우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사진을 봤고 내가 아는 줄리가 맞아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열린공감TV가 줄리와 김건희 여사가 같은 인물인지 추가 취재로 확인했는지도 따렸습니다. 검찰은 최 감독이 증인의 인터뷰 내용이 믿을 만한지 추궁해서 물어본다든가 자료 제시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클라리에서 일했던 보조 웨이터 이름과 연락처를 최 감독에게 알려줬다. 열린공감TV가 보조 웨이터에게 연락해 취재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판에는 1988년부터 20년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근무했다는 A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 TBS 김원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 호텔에서 줄리가 1997년 가을 전시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A씨는 줄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걸 보면 상당히 주관적으로 주장이 있을 뿐 팩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새로운 물증이 없다면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들 아마 상당히 센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다시 줄리 재판을 보면서 사진 한 장 그것도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보고 내 기억 속에 있는 인물 줄리와 같아